자유의지란 정말 없는 걸까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타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기 좋아하잖아요. 내 맘인데? 당신이 뭔 상관? 연예인 돈도 많이 버는데 이 정도 아픔은 감수해야지. 그냥 맞아도 아픈데 때린데 또 때리면 상처가 나고요. 그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게 악플이에요. 반갑습니다. 무지입니다. 오늘 무지의 이야기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평소 하는 행동 중에 자유의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건을 구매하는 건 자유의지일까요? 물건 구매는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행위죠. 그러나 자유의지의 정의에서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라는 부분을 생각해보자고요. 구매 행위는 연예인 혹은 인플루언서, 주변 사람의 권유, 하루에도 수차례 마주하는 광고, 그 외에도 수많은 외부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아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완전한 자유의지라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신념은 자유의지 아닌가요?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신념은 자신의 선택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자유의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성장 환경, 지인, 사회 환경 등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기독교일 경우 기독교 신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집안이 보수 성향일 경우 우파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기독교 집안이지만 불교를 택하는 경우나 좌파 성향의 집안에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는 자유의지에 따른 본인의 선택 아닌가요? 앞의 예시보다는 자유의지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인의 권유나 직장, 동호회의 분위기에 동화되거나 기존 자신의 신념을 통째로 바꿔버릴 만큼 강렬한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 오늘부터 불교 믿을래, 지금부터 보수 정당을 지지하겠어 가 아닌 외부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생각의 전환인 것이죠. 그 외에 취미활동,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음식 메뉴 선택 등 여러가지 예시를 생각해봤지만 대부분 외부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유의지란 정말 없는 걸까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인간의 행위 중 자유의지에 가장 가까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의지에 가장 가깝다는 말이 아이러니하죠. 뜬금포였죠. 이미지들을 보면서 혹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특정 상황, 인물, 현상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이런 이미지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생각보다 강력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고, 이때 외부 요소를 최대한 배제해야 합니다. 외부 요소가 개입되면 새로운 생각들이 피어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있잖아요. 배고프다. 뭐 먹을까? 치킨? 피자? 죽음의 피자? 뒤에 노래하고 있어? 걔는 못 먹겠지? 귀여운 댕댕이 하프종이 댕댕댕 이런 댕청한 자식 으하하하. 배고프다에서 시작해서 댕청한 자식으로 이어지는 무논리 의식의 흐름. 계속하다 보면 처음에 무슨 생각하다 여기까지 왔지? 기억도 안 나는 무아의 블랙홀. 다들 경험해보셨죠? 이렇게 우리는 조금만 통제하지 않으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저도 매일 연습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보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상황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판단을 야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타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기 좋아하잖아요. 평가와 판단이 부정적으로 행해졌을 때
악플 혹은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무지성 악플과 주변인의 비난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공인들이 많습니다. 약 20년 전 윤희, 최진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연예인에 대한 악플 이슈가 시작되었습니다. 6년 전 설리, 구하라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은 팬들과 연예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악플로 인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연예계가 최근 김세론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다시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현재 남자친구였던 남자 배우와 둘 사이의 교제 시기, 빚 내용 증명 등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악플과 루머는 간거화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내 맘인데? 당신이 뭔 사한 거야? 연예인 돈도 많이 버는데 이 정도 악플은 감수해야지. 신나게 악플을 달 때는 언제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난 아닌 척, 슬픈 척, 애도를 표하는 척 하겠죠. 그냥 맞아도 아픈데 때린데 또 때리면 상처가 나고요. 그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게 악플이에요. 악플 다는 분들의 심리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적 분석 컨텐츠가 정말 많지만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자유의지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외부 요소를 억제하여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의지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성격은 불같아도 가식은 없는 게 좋아. 나와 다른 생각인데 존중해야지. 물론 좋은 표현이지만 이 또한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판단이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판단은 최소화하고 있는 그대로 무의 상태로 바라만 보는 것,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도 생각과 판단이 머릿속을 강하게 지배하면 말이든 글이든 웬만하면 표출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아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자의 무의자연을 지향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악플을 달고 싶을 때, 가까운 사람의 행동이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타인의 외모 혹은 성격을 비난하고 싶을 때, 나와 다른 혹은 반대되는 의견을 들을 때,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연예인 및 공인의 논란을 접할 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생각과 판단을 최소화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바라만 봐주세요.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오늘도 무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지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무지해봐요.